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죠. 대출의 종류가 워낙 많고 또 그 대출마다 어떤 조건부가 다 다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에서 어떤 대출이든 제가 중개를 해봐드리면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최초 계약 시 기준으로 바로 확정일자 부계약서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을 한 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그 계약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가적으로 계약금 영수증 지급 내역 같은 것도 요청을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에 이렇게 계약할 때는 다들 사전에 이제 은행을 가서 심사도 받고 가심사도 받고 본심사가 되면서 필수적인 이런 서류들을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계약하고 나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시거나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긴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살던 집에서 그냥 더 살련다 하고서 연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연장을 할 때 대출 담당자분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한데요. 그냥 연장 계약서니까 금액 변동이 없으면 그냥 기존 걸로 가름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명의자가 변경됐거나 금액이 증감되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확정일자 부계약서라는 게 이제 확정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보 중개사분들도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흔히 세트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전입신고가 돼야 이 확정일자가 날짜를 확장해주면서 이 전입신고에 대한 보증금 효력 그리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확정일자는요, 말 그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주민등록법상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새로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인도, 그러니까 주라고 하죠. 주민등록 주택인도가 바로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보증금을 지키는 힘을 부여받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이때 흔히 뭐 보증금 1,000만원, 2,000만원, 지금 만약에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시는 분들, 지금 서울시 기준으로 5,500만원까지 주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을 분들, 보증금이 작은 분들은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냥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를 받고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이분들은 최우선 변제권자가 돼요. 근데 확정일자는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변제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죠. 경매 넘어갔을 때 이제 우선 변제권이 생기니까, 그러면 내 후순위보다 먼저 받으려면 날짜를 꽝 하고 일자를 확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자가 아닌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자들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통해서 날짜를 정리하고 또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확정일자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 전입신고 확정일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영상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정일자가 이런 개념인데, 이번에 제가 상담해드린 분께서 보증금 증액도 없고 어떤 변경사항도 없는데 은행 담당자분께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갖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오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초에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증금이 그대로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증금을 만약에 감액한다, 보증금이 줄어든다고 하면 굳이 동사무소에 가서 내 권리가 예전에 있는 확정일자 금액이 있는데 이걸 줄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아니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담당자분께서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해라,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와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계약서가 있으면 그때 받아놨던 확정일자를 그대로 둔 상태로, 그러니까 이전 계약서를 첨부함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고, 또 동사무소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도 이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날짜는 그대로 유지되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새롭게 계약이 되면 금액이 증감이 없어도, 금액이 그대로여도 그 금액 그대로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확정일자가 사라지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증감이 없어도 그 금액 그대로라도 확정일자를 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확정일자를 똑같이 받아도 이전에 받아놨던 확정일자 기준으로 처음에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금액이 증감이 없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득이 서류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줘야겠죠. 근데 큰 의미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경매에 들어가서 배당을 하면 확정일자가 이렇게 동일한 세입자가 두 번이 있다라고 하면요, 최초에 1차라고 해갖고 먼저 받았던 확정일자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쭉쭉쭉 준 다음에 만약에 돈이 남았어요, 배당할 금액이. 그러면 이제 2차가 본인 순서가 있겠죠. 그럼 그때 그 금액을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보통 증액이 되니까 2년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권리가 설정이 안 됐으면 1차로 그 금액을 먼저 받고 2차로 증액된 부분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증액이 없으면 그냥 첫 번째로 그 예전에 2년 전에 받았던 그 확정일자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서 수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약에 1차와 2차 사이에 어떤 새로운 권리가 설정됐다. 자, 그렇다면 1차 받은 다음에 2차를 받기 전에 이 권리 설정된 거, 이거를 먼저 주겠죠. 그 이 뒤에 2차가 설정됐다면, 추가적으로 배당할 돈이 남아있다면 그때 2차로 만약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았는데 증액이 안 됐더라도 이때 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순번을 2개를 번호표를 뽑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온전한 권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빌라다. 그러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중간에 1차에서 사실 다 못 받으면 그 2차, 3차까지 그 후순위 권리자들이 다 돈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매각 대금도 요즘 워낙 낮고 낙찰가율도 낮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는 중간에 추가적인 권리가 설정이 안 돼 있는지, 입주하고 나서 그 뒤에 추가적인 권리가 없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2년 사이에 체납 여부가 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또 등기상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비록 증액이 없더라도 확정일자를 또 받더라도 말이죠.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자 여러분께 영상을 켰고요. 물론 원칙대로 하면 금액이 증감이 없을 때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금액이 증액됐으면 증액된 부분만큼만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차, 2차 설명드렸죠. 1차로 원래 있던 보증금을 쭉 확정일자 유지하고 증액된 부분만 2차로 추가적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제일 큰 돈, 처음에 입주할 때 들어갔던 그 목돈을 다 우선 변제 받고, 그 다음에 중간 권리자가 없다면 남은 돈이 있다면 이제 2차로 증액된 부분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부 계약서는 사실은 전세 때 왜 필요하냐면,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 하자마자 확정일자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순서를 빨리 하루라도 날짜를 빨리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취하는 조치다. 왜냐면 은행도 돈을 빌려줬을 때 담보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딱 일주일 후에 행정사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승주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개업이 이제 6년차가 되는데요. 그 영상도 또 제가 1년에 한 번씩 찍잖아요. 개업 후 N년차 느낀 점, 그것도 찍도록 하고, 행정사 개업도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